사실 애기는 못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게 되냐면 택배가 두 박스로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박스에는 부품이 들어가 있고요, 한 박스는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 박스입니다. 그럼 부품 박스를 개봉하고 부품들이 알맞게 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램이 안 보이실 때도 있는데 삼성 램을 구매했을 때는 메인보드 박스 안에 은박지로 포장되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앙똑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조립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세세하게 알아볼 거고, 손재주가 어느 정도만 있으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조립할 때 필요한 공구로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는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석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박스 봉이실을 자르고 깔끔하게 꺼내고 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편하게 이쁘게 선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케이블 타이를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벤치 같은 걸 준비해 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자르고 해 주셔야 되겠죠. 이건 스탠드오프 드라이버인데 뒤에서 스탠드오프가 뭔지 설명하게 되겠지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할 걸로 손톱깎이가 있습니다. 손톱깎이 반드시 챙겨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장갑 같은 거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부분 시작은 메인보드를 먼저 깝니다. 메인보드를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전기 방지 필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장갑을 끼는 이유이기도 해요, 정전기에 취약해서. 자, 그리고 같이 챙기셔야 하는 게 SATA 케이블, IO 실드, 그리고 M.2 SSD 장착하실 분들은 M.2 나사까지 챙겨주세요. 이게 또 메인보드에 달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다한 것들은 다시 메인보드 박스 안에 넣어 주시고요. 박스 위에 이제 메인보드를 얹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램부터 장착을 해줄 건데요. 삼성 램을 구매하신 경우는 보통 은박지에 싸져서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꺼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이게 메인보드 램 슬롯입니다. 두 개만 있는 경우는 그냥 꼽으면 되는데,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경우는 CPU 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봤을 때 1번, 3번, 2번, 4번에 꽂아야 듀얼 채널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 2번, 4번이 주 연결 라인이기 때문에 1번, 3번보다 2번, 4번으로 뱅크하는 게 더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2번, 4번 멈치를 먼저 제껴주세요. 이게 멈치가 두 쪽 다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하시고 있는 건 다 제껴주시면 됩니다. 램에 있는 홈과 메인보드에 있는 홈이 잘 일치하게 맞춰서 일단 이렇게 살짝 올려놔 주세요. 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 끝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양쪽에서 모두 딱딱 소리가 나게끔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CPU를 장착해 줄 겁니다. 이렇게 스티커 칼로 찢어 주시고요. 기본 쿨러가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제품은 이렇게 들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거에 CPU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제껴서 올려 주신 다음에 이제 이곳에 CPU를 장착하게 될 겁니다. CPU를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봤었을 때 다른 쪽은 동그랗게 찍혀져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을 확인해 보시고 메인보드를 보게 되시면 제가 가르치는 지점에 삼각형이 또 있어요. 그러면 서로 삼각형이 만나게 이렇게 얹어 놓고 뚜껑을 다시 닫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플라스틱 가드가 알아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러면 CPU 장착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쿨러를 달아줄 건데요. 사제 쿨러 같은 경우는 장착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명서를 참고해서 장착을 하셔야 될 거고요. 기본 쿨러 장착 방법 한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쿨러 같은 경우에는 서멀 컴파운드가 기본으로 발려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다 있어요. 화살표가 이제 쿨러를 안 바라보는 방향으로 다 맞춰주시고 메인보드에 이제 구멍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맞춰놓고 한쪽 끝을 딱 누르시면은 딱딱 소리가 나면서 결착이 됩니다. 잘 장착이 됐는지 확인하시려면은 메인보드를 뒤로 돌려가지고 저렇게 하얀색 올라온 거 사이로 검은색이 이렇게 하나가 딱 올라와 있으면 장착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CPU 펜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이렇게 펜 커브를 꼽아 주시면 되겠죠. 라이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뭐 CPU나 쿨러 장착하기 이런 것만 좀 다른데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껴 주시게 되면은 메인보드 하단에 이렇게 삼각형 있고요. CPU에도 하단에 삼각형 있죠. 그럼 똑같이 삼각형이 만나게 올려놔 주시고 잘 장착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만 움직여 보세요. 자, 이제 라이젠 기본 쿨러를 달아주기 위해서는 이 까만 거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전동 드라이버를 쓰고 있는데 그냥 드라이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분리를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서머는 발려져 있어요. 그럼 똑같이 구멍에 맞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X자로 적당히 장력을 줘가면서 같이 조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 펜도 또 CPU 펜 적힌 곳에 이제 또 4핀 헤드 꽂아주시면 되겠죠. 제가 깜빡하고 M.2 SSD 장착 방법을 촬영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저의 영상 중에 친구 커플에게 데스크탑을 조립해 줄 거예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근접 촬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쿨러까지 다 달아주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자, 이렇게 사용하실 케이스에 옆판들을 다 열어주세요. 옆판들을 미리 다 열어놔 주시고 이 케이스 안에 있는 이런 설명서는 뭐 딱히 필요 없으실 거고 그 이쪽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선들이 굉장히 난잡하게 있죠. 우리는 일단 여기서 선은 풀되 케이스마다 다 다를 겁니다. 되어 있는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것만 일단 따로 챙겨 놔주세요. 다음으로는 파워를 먼저 달지 메인보드를 먼저 달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상단 파워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파워를 먼저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단 파워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상단에 들어가는 CPU 보조 전원, 이게 메인보드가 달려 있을 때 잘 들어오는 게 있고 달려 있으면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한번 갖다 대보시고 그 배사홀이 넉넉하지 않다면은 파워를 먼저 달아서 선을 먼저 빼놓고 메인보드를 장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해서 파워부터 먼저 그냥 달고 하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눕혀서 메인보드 달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파워선이 다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수평이 안 맞아서 달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백패널부터 장착을 해줄 겁니다. 이제 IO 실드 백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 부분 이거를 확실하게 제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메인보드를 얹어 놓을 때 걸려 가지고 제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제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메인보드를 넣어줄 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이런 식으로 팔각형의 검은색, 뭐 금색인 것도 있고 검은색인 것도 있는데, 이게 스탠드 오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4개가 자리를 하고 있느냐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이 메인보드를 봤을 때 메인보드를 이런 식으로 곳곳에 나사 홀이 있어요. 이 홀에 맞게 이런 식으로 위쪽에도 있고요. 이 홀에 맞게 이 스탠드 오프가 그 위에 얹어지면서 거기에 나사를 쪼아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 홀이 있는 부분에 스탠드 오프가 반드시 있어야 쇼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간혹 이게 무조건 발생하는 현상은 아닌데, 이 자리에 스탠드 오프가 제대로 없다면은 쇼트가 일어나서 전원이 켜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메인보드를 이렇게 살짝 올려보고, 나사 홀과 스탠드 오프의 위치를 잡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오 실드에 대봤을 때 이렇게 아이오 실드에 잭들이 제대로 들어간다, 이 상황에서 밑에 스탠드 오프와 나사 구멍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나사 홀도 스탠드 오프와 잘 맞물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나사 홀에 전부 다 스탠드 오프가 맞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대로 나사를 고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스탠드 오프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스탠드 오프 위치를 옮겨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스탠드 오프용 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끼우고 돌리면 빠지는 거예요. 이거 돌리면 빠지는 거고, 보통 이 나사 모둠에 스탠드 오프들이 별도로 들어있는데, 안 쓰는 부분에 이런 홀들에 막 그냥 붙여놓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떼가지고 필요한 위치에 붙이셔도 되고,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은 나사 주머니에서 챙기셔가지고 필요한 위치에 꽂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손으로 돌리면은 정말 안 빠지거든요. 손으로 돌리면 정말 안 빠져서 뭐 니퍼 같은 걸로 잡고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제가 초반에 또 말씀드렸던 손톱깎이 있죠.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쪽에 스탠드 오프를 이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눌렀을 때 이 압력으로 스탠드 오프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스탠드 오프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주머니에서 나사 무듬만 꺼내주세요. 여기 여분의 케이블 타이가 있는데 이걸로 정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정리하실 분들은 케이블 타이를 따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 나사 모둠을 그냥 풀어서 옆에 그냥 부어두세요. 부어두시고, 이 나사들 중에, 자, 이렇게 생긴 나사가, 자, 이렇게 생긴 나사가 있어요. 둥근 테두리가 있는 나사예요. 이렇게 민둥민둥한 나사가 있는데 이걸 쓰면 안 되고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있던 나사를, 이걸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겠죠. 그냥 드라이버에서 나사로 쪄주시면 됩니다. 쪼는 강도는 돌렸을 때, 힘을 안 주고 돌렸을 때 멈추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자, 메인보드를 나사를 잘 결합을 했으면은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겠죠. 파워를 열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이런 가이드 같은 게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본체에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전원 케이블이 다 파워에 들어있어요. 이거 챙겨주시고, 역시 챙겨놔 주시고요, 따로. 그리고 이렇게 파워 본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파워에 이렇게 파워 나사, 파워 고정하는 나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딸려 나왔네요. 이 공간에 파워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파워는 항상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우리들이 쓰는 대부분의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다 프로펠러가 밑을북에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공이 돼 있는 겁니다. 타공이 돼 있고 먼지 필터가 있는 이유가 프로펠러 팬 방향을 아래로 장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쪽 편을 보시면은 지금 검은색은 잘 안 보이는데 이 4개의 홀에 파워 자체에 있는 구멍에 맞게끔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에서 나왔던 나사 4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파워 장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원을 켰을 때가 되면은 얘가 이렇게 돼야 전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선이 너무 많아요.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묶여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풀어주세요. 전부 싹 다 풀 겁니다. 보통 케이스에 팬이 많이 달려 있을수록 손이 많이 가고 선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선 정리 안 할 거면은 뭐 팬이 몇 개 있든 그딴 건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좀 풀어 놔주세요. 이래도 정신없어. 자, 먼저 이 파워에서 나올 선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거예요. 24핀 커넥터를 연결해 줄 건데 이런 거 다 치워주시고 얘가 제일 밑에 있을 수 있게끔 해서 본체를 돌렸을 때 보시면 이게 24핀을 꽂는 단자예요. 메인보드에서 24핀을 꽂는 단자의 위치와 배사홀의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부터 24핀자를 가지고 와서 보시면은 이 멈치가 있는 쪽이 이렇게 24핀을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맞게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 얘가 너무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 빼내서 여유를 좀 주세요. 여유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생겨 먹은 게 한 라인이 나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많이 다발이 많이 달려 있는 게 또 이렇게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야 되는 전원이고 하나는 메인보드 CPU 쪽으로 들어가야 될 전원이에요. 그걸 아는 방법은 보통 요즘 나오는 파워들은 이런데 막 CPU라고 적어져 있던지 이쪽엔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던지
그런 식으로 PC 아니면 PCIe라고 적혀져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거든요. 적혀져 있지 않은 분들은 파워 안에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보시던지, 아니면은 대부분 안 적혀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4 플러스 4핀으로만 돼 있는 게 CPU 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린 이 CPU 전원, 이거는 보드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자,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상단 쪽에 위치를 해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얘를 여기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24핀 때와 마찬가지로 멈치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선을 잘 조절을 해서, 가끔 쿨러들에 따라서 이게 끼우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쿨러의 이 라디에이터들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 편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장갑을 껴주시던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베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느 정도 유격을 준 상태로 유지를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마시고 어느 정도만 좀 유격을 준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선 두 개가 연결이 됐죠. 그 다음으로 연결할 게 이 전면에서 나오는 선들인데, 이것들의 역할이 어느 거냐, 이 전면에 전원 버튼, USB 버튼, 아니면 LED 변경 버튼, 케이스에서 눌렀을 때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혀져 있는 걸 보면은 USB라고 적혀져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HD 오디오라고 적혀져 있죠. 이거를 꼈을 때 케이스에 스피커랑 헤드셋 같은 헤드셋과 마이크가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선이고요. 그리고 이 작은 선들을 보시면은 파워 스위치, 파워 SW, 파워 스위치, 버튼을 눌렀을 때 전원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고, 리셋 스위치, 리셋 SW,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컴퓨터가 리셋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아주 작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죠?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원을 넣었을 때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다, 빛이 나오는 그 빛을 표기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HDD LED라고 해가지고 뭐 하드나 SSD가 동작을 잘 하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USB 3.0, 마찬가지로 전면에 있는 USB 포트 3.0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렇게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타공들이 있죠. 이 아래쪽 타공들로 다 들어가 가지고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메인보드를 다시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USB 910, 뭐 1112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둘 중에 아무데나 USB라고 적힌 걸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이 구멍을 잘 확인하세요. 구멍에 맞춰서 핀하고 구멍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메인보드마다 이것도 달라요. 이건 다른데 HD 오디오라고 적혀져 있는 HD 오디오나 뭐 F 오디오 이런 식으로 오디오라고 적혀져 있는 메인보드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처럼 AAFP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요 단자거든요. 이렇게 있는 단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대부분 이쪽에 위치했습니다. 오디오 칩셋은 오디오 칩셋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핀이 항상, 오디오 단자는 항상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면은 오디오 케이블을 넣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을 잘 확인해 보시고, 구멍이 맞는 단자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구멍이 맞는 단자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멍에 맞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USB 3.0 포트를 달아줄 건데, 보통 3.0 포트가 또 여기에 위치해 있는 메인보드에 있는 반면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 메인보드들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치해 있는 메인보드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옆쪽에서 같이 나와줘서 들어가는 게 좀 더 보기가 깔끔합니다. 홈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끼워주시고 어느 정도 유격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건데,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건 전부 다, 남아있는 이제 짜잘한 이 케이블들 여기 다 끼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들, 이 케이블들의 위치 찾는 방법. 글씨가 굉장히 작게 써져 있거든요. 글씨가 굉장히 작게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저렇게 플러스하고 영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9개의 핀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왼쪽 상단 첫 번째가 파워 LED 플러스 들어가고요. 그 옆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SW, 파워 스위치가 이렇게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와서 HDD 플러스 마이너스 두 칸을 차지할 거고요. 리셋 스위치가 또 그 옆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끝에 하나는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쨌든 이 단자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은 메인보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꽂는 방법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꼽아도 돼요. 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파워 LED 마이너스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어갈 게 파워 스위치, 파워 SW가 바로 옆에 들어가 줍니다. 바로 밑에 쪽으로 HDD LED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져 있는 거, 그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케이스마다 빅타워 케이스 사시게 되면 이거 끼우기가 더 쉬워요. 이거는 미니타워이기 때문에 밑에 공간이 잘 없어서 끼우기가 힘든데, 이럴 때는 HDD LED 먼저 꼽으셔도 됩니다. HDD LED를 먼저 꽂고 위에 거를 꽂아 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리셋 스위치. 리셋 스위치는 파워 스위치 밑에 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선들이 연결됐겠죠. 여기도 3.0까지 해가지고 연결됐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을 때 그래픽 카드를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래픽 카드는 대부분 뭐 이렇게 이런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프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전기 방지 필름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건 그냥 뜯어주세요. 뭐 이쁘게 재포장해서 팔 거 아니잖아.
과감하게 뜯어주시고, 백플레이트 적용된 모델이네요. 펠리. 그래픽카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박스는 그냥 그대로 다시 넣어서 챙겨 놔주세요. 이게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입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기 전에 한번 그래픽카드를 한번 대보세요. 그래픽카드를 한번 딱 슬롯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보게 되면은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 자리에 들어갈지 대충 보입니다. 이 그래픽카드 포트가 있는 쪽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제껴지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 가끔 보면 여기 메인보드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제끼다가 메인보드에 상처를 내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좋은 케이스들은 이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 플라스틱만 있는 부분이 여기 이 멈치 쪽을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 멈치 쪽에 물리되고 나머지 골든핑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 골든핑거 두 개로 나눠진 게 그래픽카드 슬롯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장착이 됐으면은 이제 아까 나사 모듬에 케이스 나사 모듬에서 이렇게 생긴 좀 커요. 다른 나사에 비해서 좀 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는 게 좀 처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들어서 나사를 쪼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만 끼워주시면 충분히 고정은 되는데 뭐 여기 하나 더 끼워주고 싶으신 분들은 더 끼워줘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잘 고정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 상태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안 떼도 되는데 좀 더 쉽게 보여드리고자 뗐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픽카드 고정이 됐으면은 다시 뒤로 넘어와서 아까 CPU 보조 전원으로 들어갈 것과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보통 PCI이라고 표시를 해준다고 했죠. 이게 그래픽카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뒤에서 들어올 때 여기서 나와서 이 라인하고 같이 들어오게끔 보이게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갈지, 아니면 밑에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M80 엑서사이즈와 미니타워가 조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해주시는 게 보기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 사용해서 여기 안 달랑달랑거리게 이쪽으로. 이 보통 케이블 타이는 많이 써줄수록 좀 더 깔끔해 보여요. 많이 써줄수록 깔끔해 보이는데, 이제 풀 때 귀찮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손톱깎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손톱깎이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아까도 썼지만 이런 데서 또 손톱깎이를 쓸 일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선 정리를 없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는 하기 어려우실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뒤쪽으로 선을 빼주면은, 그 다음으로 달아줄게 이 SSD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스티커 붙어 있어요.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SSD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품 인증 스티커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없는 애들도 있어요. 없는 애들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를 떼셔서 SSD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보증기간 내에 AS를 보냈을 때 더 깔끔하게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드디스크를 따로 또 장착하실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도우중고에서 이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붙이면은 이제 AS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SSD라고, 지금 안 보이시는데 SSD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다 보면은 SSD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의 나사골이 있는데, 이런데 보시면 또 4개의 나사골이 있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홀이 만들어져 있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런 데다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드 넣는 곳이 있어요. 하드 넣는 곳. 여기에 또 위쪽에는 SSD를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떼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한데, 이제 이 위에 SSD를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하드를 사용하실 분들은 들어놓고 이 측면에 나사를 쪼아주시면 되는데, SSD를 고정하실 때는 메인보드 고정할 때 썼던 테두리 있는 못을 사용해 주시고요. 하드를 고정하실 때는 이 둥근 거,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 둥근 나사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합하기 케이스에 이제 붙이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은, 메인보드에서 나왔던 이 SATA 선이 있죠. 이 SATA 선을 꺼내주세요. SATA 선은 저장 장치 한 개당 한 개를 쓰게 될 건데, 만약에 M.2 SS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귀찮은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보드에 달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선도 연결해 줄 필요가 없어서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M.2 SSD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조립하는데 편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SSD에 이렇게 2개 단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작은 곳에 SATA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모양을 기역자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SATA 선이 들어갈 거고, 반대쪽은 메인보드에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남아있는 거는 파워에서 나오는 선이에요. 파워 서플라이 중에 남는 선들 중에 이런 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역자예요. 잘 보고 이렇게 전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 SSD 자체에 전원을 넣어주는 선이고, SATA 같은 경우는 이 SSD가 컴퓨터가 읽어드릴 수 있게끔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주는 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SSD를 자기 위치에 달아주셨다면은 SATA 선을 맞게 꽂아주시고, 일단 넘겨놓으세요. 말씀드렸듯
이렇게 생긴 놈을 연결해 주시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사타 선들이 있어요. 사타를 여기 적혀져 있죠. 사타 6G1 2 3 4입니다. 보통 윈도우로 첫 번째 부팅으로 사용할 거를 바이오스에서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애초부터 첫 번째로 부팅용을 사용할 거를 1번에 꽂아주세요. 근데 어차피 SSD 한 개만 연결을 하고 사용하실 분들은 어디에 꼽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이게 펜 전원입니다. 펜 전원이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또 선정리가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그러면은 파워선에서 보면 또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파워에서 나오는 거를 얘들한테 끼워줍니다. 이러면 컴퓨터 조립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선정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동작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놓고 윈도우 설치하고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이 난장판난 선정리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점점 선정리 같은 경우는 해주면서 내려오시면 되는데, 일단 이 밑에 지저분한 거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파워선 중에 안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먼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풀 모듈러 파워를 살 수 있다면은 이런 고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묶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고, 이거를 이 안으로 넣어주세요. 안에 공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 정리는 워낙 개인차가 심한 것도 있고 케이스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촬영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런 느낌으로 선 정리를 완료했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저는 항상 진검을 하기 때문에 제 거는 그냥 막 정리해 버려요. 일단 그냥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앞면에서 볼 때만 그나마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만 정리를 해주시면, 이걸 이 정도만 정리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동작을 시켜 보시고요. 이렇게 완성을 하셨으면은 전원을 바로 윈도우 설치 USB를 꼽으시고 전원을 넣으시고 윈도우 설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 설치를 하시면서 뭐 쿨러나 케이스에 등은 잘 동작을 하는지, 혹시나 케이스가 LED가 변경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LED는 제대로 바뀌는지, 이렇게. 네, 이것으로 컴퓨터 조립하기 영상은 끝입니다. 자, 이제 조립이 끝났고 윈도우 설치가 끝났으면은 인텔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정도만 다운받아 주시고,
AMD면은 메인보드 칩셋 드라이브도 같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 외의 거는 웬만하면 윈도우가 알아서 설치를 다 합니다. 자, 조립하고 나온 박스들은 AS를 위해 남겨두시는 게 낫긴 해요. 초기 불량이나 이런 거 걸리면은 또 보내줘서 교환을 받던 AS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박스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버리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스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싶으면은 박스를 다 펼쳐가지고 접어가지고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조립하면서 케이스,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세 가지가 이제 초기 불량이 생겼거든요. 2일 만에 나타난 증상인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박스를 그냥 둔 상태라서 좀 편하게 교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직접 조립하는 것 자체를 저는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불량이 생겼을 때 정확히 어떤 부품이 불량이 났는지 정확히 확인이 어려울 수 있죠. 자력으로 찾아내는 게. 그리고 어딘가 뭐 잘못 연결돼서 안 될 때, 그럴 때 찾아내는 것도 처음인 분들에겐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직접 조립하는 게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지 말라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제발.